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에 대한 학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즉, 학자들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는 절차나 그에 따른 어떤 방안들이 다 달랐었죠.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한번 개발해보자, 만들 거면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오늘 할 건 뭐냐면 교육과정을 유형화시켜 볼 겁니다. 각 교육과정들은 시대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 또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직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 목표관과 교육 내용관, 교육 조직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유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시점은 1930년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1930년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30년대 기준으로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전에 그 핵심 주류를 담당했던 교육과정 유형이 뭐였냐면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930년대 이전은 다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30년대 듀이에 의해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이 문제점이 대두된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에 스푸트니크를 발사했다는 거, 그 사실. 그러니까 경험 중심으로 진행하니까 오히려 우리 기술력이 미국이 봤을 때 소련에 뒤처진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학문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해서 나와 어떤 교육과정이 탄생하게 됐고, 그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뒤에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나옵니다. 인간 중심, 통합 교육과정, 사회 재건주의, 내러티브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된다?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 네 가지 절차는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1930년대와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 중심과 그리고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교육과정의 유형은 모두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정의를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장단점도 알고 계셔야 하며, 여기 보는 것처럼 유형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 기초는 뭐고, 그 다음에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방법, 조직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지 이런 것들이 교과 중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방식, 이 표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교과로 하는 교육과정의 형태이다. 즉,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뭘로 하겠다? 교과로 하겠다는 겁니다. 1930년대에서 1930년대 미국에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문제 사태에 당하여 겪는 교육적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이게 뭡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을 때 그 이전의 교육과정관들을 일컬어 붙인 이름을 뭐라 한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30년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시행되고 있었던 모든 교육과정들은 뭐라고 지칭한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교과입니다. 교과. 학생들이 이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학생들은 뭐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들이 정해져 있고 이 교과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이 교육과정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교과란 무엇이냐면, 교과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문화 유산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것을 교과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경험을 정제화시키면 뭐가 되냐면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중요한 것도 추출하고 추상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지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지식들은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뭐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결국 이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다 각자 지식의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의 체계. 이해되시죠? 이 지식의 체계가 곧 뭐가 되냐면 교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결국 인류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한다? 정제화시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묶어보고 좀 추상화 작업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이론, 사실, 법칙, 개념들을 원리로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지식이다. 근데 이 지식은 영역별로 지식이 다 다르다. 수학에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과목별로 경험들을 정제화시킨 것들은 결국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지식의 체계라고 합니다. 허스트로 따르면 지식의 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지식의 형식 자체가 뭐가 된다? 교과가 되는 겁니다. 수학 영역에 대한 경험을 정제화시켜서 만든 수학의 지식의 체계는 수학 교과가 되는 것이고, 과학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모아서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과학 교과의 과학에 대한 바로 지식의 체계, 즉 과학 교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결국 이 교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인류의 문화 유산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거다.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정제화시킨 것들을 바로 교과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인류가 했던 경험들은 분야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 분야에 맞게 체계화시킨 것들이 바로 교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육 과정이란 뭐냐면 각 과목별로 아이들에게 가르칠만 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유산을 논리성 있게 열거한 거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다 다르고 과학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어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학습해야 될 텐데, 이 내용을 수학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수로그도 있고 뭐 확률과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논리성 있게 배열해서 아이들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걸 하는 게 바로 교육 과정이란 거죠. 이해되시죠? 또 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식들을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논리성 있게 배열해야지 과학의 세부 내용들을 이 과학 교과에 대한 문화 지식들, 즉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을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요소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이 교과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여겼을까? 교과에 대한 이해. 왜 이 교과에 대한 이해를 핵심 포인트로 해야만 했을까? 뭐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맞죠. 그러면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을 뭐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되니까 이걸 중요시 여겼던 걸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과 관련해서 이 이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형식 도야설입니다. 형식 도야설. 이걸 반드시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연관시켜서 해석하셔야지만 100% 교과 중심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형식 도야설에 따르면 제가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교과들을 배우게 되면 인간의 뭐가 향상되냐면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능력? 사고 능력들. 인간의 어떤 뇌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사고 능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고 능력은 뭐 추리 능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뭐 수리, 다양한 뭐 27가지 정도의 어떤 사고 능력들로 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형화시켜 놓은 이 교과들을 학습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 추리 능력, 언어 능력, 이러한 사고 능력들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식 도야설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 내용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 교과를 학습자들이 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냐, 왜 이 교과를 학습자들이 배워야 되냐, 그 이유는 뭐다? 형식 도야설과 관련이 있다. 형식 도야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다양한 사고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과를 배우게 되면 인간의 이 사고 능력들, 추리 능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이런 능력들이 발달이 되게 되니까 인간의 사고 능력이 어떻게 된다? 풍부해지게 된다. 강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고 능력이 강화되면 뭐가 장점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전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하는 교육과정이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형식 도야설을 바탕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해 보면 이렇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형식 도야설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고 목표는 뭐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신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냥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목적은 뭐다? 정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뭐 근력 운동 하시잖아요. 팔 근력 운동도 하시고 뭐 다리 운동도 하시고 뭐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들이 근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사고 근육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향상시키려면 이 교과들을 배우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 추리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교과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교육과정이 구성돼야 된다 보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 결국 문화유산입니다. 인류가 쌓아온 경험적 지식들이죠. 정제하던 지식들, 경험 지식들. 근데 이런 문화유산은 뭐랑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실생활과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단순히 적혀있는 지식으로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지식들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은 어떻게 한다? 문화유산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거다. 수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내용, 언어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다? 교육과정이다. 방법은 어떻게 한다?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으로 교육과정은 진행되어야 된다. 실제로 문화유산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토론식이나 뭐 상호작용식보다는 전달식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과형,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조직 방안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잡히시면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굳이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증발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파지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형식 도야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